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일생 동안 함께 사시다가 항원에 접어들어서 이혼을 생각하시고 또 이혼보다는 부담이 좀 덜한 이 결혼을 생각해서 이미 결혼에 접어든 그런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이 두 분이 눈을 감을 때까지 일생 함께 해로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래에도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결혼이라고 해서, 이 결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실제로 결혼을 이 행동으로 옮겨서 혼자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뭐 가감하게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은 결혼을 생각하거나 또 이혼을 생각하시는 또 결혼이나 이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가까이 계신 하동에 계신 분도 70대 여성분 제가 한 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시고 생활을 뭐 각자 떨어져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서로 뭐 인연이 다 하거나 서로에게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IMF 기간을 지나면서 경제적인 곤란을 상당히 당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거기에 따른 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아내와 가족들에게 채무에 대한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를 해서 잠시 떨어져서 이혼 상태로 있어 보자고 합의해서 이혼한 게 계속해서 이혼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몸이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혼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 그런 경우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몇 해 전에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그럽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고민하다가 여성분이 다시 이 남편 곁으로 가서 이 병 수발을 하고 남편 이 부양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급기야 남편 병세가 악화되어서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이 아내로서 뭐 법적인 아내는 아니지만 또 자녀들 그 아빠로서 자녀들에게는 역시 아버지가 되니까 이런 정을 생각해서 장례까지 다 이렇게 치러주고 이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자처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다 해주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좀 감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창원에 계신 분이신데 이분들은 이 부부 관계를 잘 유지를 해오다가 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결혼을 선언을 하고 함께 이 합의해서 결혼 상태로 지냈다고 그럽니다. 남편과 떨어져서 6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몇 해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이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남편 병수발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학가를 한 이런 경우도 제가 상담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런 두 사례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런 두 사례는 결혼이나 이혼 상태로 지내다가 그래도 남편이 이 암에 걸린다든지 또 뇌졸중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예, 끝까지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한 예,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근래에 이 신문 기사를 하나 보고 제가 이런 상당 경험에 비추어서 예, 이런 사례도 있구나 하고 좀 이 놀란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계일보 기사로 난 기사인데 2024년 10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예, 비슷한 사례인데 이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와는 좀 반대의 어떤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편의상 여성분을 A씨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A씨입니다. 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무능했다고 그럽니다. 이 결혼하고 5년차 될 때까지 변변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직을 하면서 그나마도 5년차 됐을 때부터는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주식을 전업으로 삼아서 예, 거의 수입이 없이 이렇게 지낸 가정이었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남편이 이렇게 무능하니까 여성이 이 외벌이 형편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A씨 부모님이 이 A씨 부부에게 아파트도 이렇게 하나 사주고 또 많은 경제적인 서포트를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서도 또 A씨는 남편이 마땅한 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또 해야 됐고 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가운데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A씨 남편은 계속해서 뭐 집안 일이며 집안 일도 또 맡기고 또 성관계도 굉장히 빈번하게 강요하다시피 이렇게 자주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 A씨는 이 남편의 이런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계속해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던 차에 이 호주 국적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에 주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딸만을 데리고 호주 주재원으로 나가서 예, 한동안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자녀도 대학에 들어가고 예, 안정된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 딸이 다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다시 한국에 나와서 남편하고 1년 정도 함께 살았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런 폭력적인 이 기질이라든지 또 이 성관계를 강요하다시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예, 이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역시 무기력한 상태로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뭐 주식인가 뭔가 한다고 매달려서 컴퓨터 앞에 매달려서 예, 시간을 보내봤자 그게 뭐 주식이라는 게 당장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일반 사람들이 수익을 낸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하나의 여행과 같은 건데요. 예,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성분은 이 A씨라는 분은 답답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할 수 없이 여성이 이 생각할 때 이 끝이 없겠구나 이런 생활이 그렇게 해서 여성이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자기가 받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아파트라든지 재산을 이 반 정도 이렇게 분할을 해줄 테니까 저런 상태로 지내자고 이 남편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를 듣고 흔쾌히 이 승낙을 하고 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 결혼 상태로 이렇게 지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성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문제는 한 3년쯤 이런 결혼 상태로 지내다가 이 남편이 암에 걸려서 다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뭐 남편이 연락을 했는지, 이 시댁에서 연락을 했는지, 다시 연락이 와서 다시 합치고 이 부양의 의무를 다 해라.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관계니까 부양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이번에는 정말 결혼이 아니라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법적으로 뭐 소송을 준비를 하고 해서 상담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신문 내용이 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결혼할 당시에 재산 분할을 해줬다 그래가지고 법적인 의무가 책임이 서로에게 면해진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롤이라는 것은 당사자끼리의 어떤 뭐 구두면은 구두, 서면이면 서면 합의일 뿐이지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니까 남편이 이번에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땅이 있었는데요. 그게 가격이 뭐 제법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 땅을 부부가 합의해서 딸에게 증여를 했는데 이 남편이 지금 와가지고 딸에게 증여된 이 땅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인데요. 예, 이처럼 결혼할 당시에 재산 분할,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서류상에는 이 부부 관계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결혼 같은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상대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의 관계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이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제가 이 경험했던 이 상담자 70대 여성, 60대 여성분은 이혼이나 결혼 후에도 남편이 암으로 병석에 있고 또 뇌절적으로 쓰러진 상태에서도 최소한 어떤 아내로서의 도리, 예, 이것을 다 하려고 했던, 예, 뭐 훌륭하다면 훌륭한 그런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혼한 상태에서는 내몰라라 해도 그게 뭐 법적으로 규제가 되거나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고, 뭐 도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상태에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에 이 두 사례는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이 결혼해 가지고 함께 살면서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다한 분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결혼 후에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면한 그런 상태에서도 남편이 이렇게 뭐 암이라든지 뇌졸중으로 이렇게 투병할 때 자발적으로 스스로 남편을 돌보고 또 돌아가셨을 때 장례까지 이렇게 다 마쳐준, 예, 이런 마음은 역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가, 예,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이혼이나 결혼의 한 예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 신문 기사에 나온 이 사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적인 거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뭐 법적인 것은 저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부 관계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도로 이 사람을 규제하는 그런 이 용도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려고 할 때, 예, 모든 것이 순리대로 또
인정에 맞게끔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